여기는 전라남도 장흥군이고요. 지인이 운영하는 매실 농장인데 수확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실의 효능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후에 이 매실 농장주가 장아찌 담는 방법,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실청 담그는 방법에도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설명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실의 효능을 살펴볼게요.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청매실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황매실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냥 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열을 가해서 말린 후에 약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 까마귀 오자를 써가지고 오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까맣게 됩니다. 말리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이 그렇게 말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식초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식초를 이렇게 식초물이 먹으면은 나중에 그거를 중탕을 해가지고 또 쪄서 말립니다. 이거를 초오매, 식초 할 때 초자를 쓰죠. 초오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열을 가해서 쪄서 말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소금에 절였다가 역시 말린 것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가 그냥 말리는 거죠. 열을 가해서 그냥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식초에 담갔다가 쪄서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소금물에 절였다가 말린 후에 약으로 사용한다. 이 세 가지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매실청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씨,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핵이죠. 핵을 제거하고 약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씨에 들어가 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약간 독성 물질 때문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매실청으로 드실 때는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제 효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매실의 주요한 효능은 수렴시킨다입니다. 수렴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구멍 난 곳을 메워준다. 축 늘어져 있는 것을 좀 수축시킨다.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오래된 만성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매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침한다 했을 때는 매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래된 설사를 치료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래된 설사를 이질로도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장에 궤양이 있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래서 설사가 멎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매실을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이질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여러 약초를 찾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매실이었죠. 그래서 치료가 됐어. 그때부터 아마 이 매실이 우리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었는데 역시 여러분들 저는 추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묽은 변을 보거나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 경향이 있는 분들 매실 추천합니다. 자, 또 하나, 옛날 의서에는 위를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위장을 고르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즉 소화를 시킨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매실청을 먹을 때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매실을 역시 이제 아까 열을 가해서 말린 매실을 뜻해요. 이 매실을 찧어서 분말을 해서 칼이나 화살에 맞은 데에 바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디가 이제 출혈이 찢어져서 출혈이 났을 때 이 출혈을 먹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가시가 살에 박혔을 때도 매실을 분말로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했고 종기가 있을 때도 사용했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매실은
뭔가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메워주는 효과, 이런 효과, 수렴시키는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침을 하거나 또 오래된 설사를 하거나 또 현대인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는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 이런 경우에도 매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복용량은 6에서 한 30g 말린 것 기준이에요. 6에서 30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합니다. 아까 말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또 외용할 때는 분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처가 있거나 또는 뭐 여드름을 짰거나 이랬을 때도 예를 들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매실 농장주의 비법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비법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를 쪼자 일찍 과실이 열리는 게 있고 늦을 만자 늦게 열리는 매실이 있는데, 저희 거는 만생종이면서도 품종이 남고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남고라는 품종은 일본에서 우메보시를 만드는 품종으로 일본의 학교에서 실생목으로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품종 개량을 해갖고 남고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 남고는 과육이 단단하면서 씨가 작고 향이 좋아요. 그리고 맛이 있어요. 자, 매실나무가 한 10나무를 심으면 10나무 간격으로 하나의 수분수를 심거든요. 그 수분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실이 벌과 나비가 와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분수라고 하는데, 얘가 앵두같이 생겼어요. 앵두같이 생겨서 크기가 정말 앵두만 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수분수는 이 나무 전체에 수분을 벌과 나비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심은 거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걸로 술을 담그면은 우리 학매농원의 고객 중에 요 수분수만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럴 수 있는 양은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매니아들이 술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술을 담글 때 이걸로 담궈요. 수분수로. 맛이 있고요. 이게 다 자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게 없으면 매실이 서로 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매실이라고 다 장아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매실하면 한 품종만 있어서 아무거나 파란 거는 다 장아찌를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안 그래요. 이 전라도 장흥에 있는 남고매실 만생종이라고 하는 이 매실을 이게 선별을 하면 이게 왕 정도 크기예요. 왕, 특, 상, 중, 보 이렇게 왕, 특, 상 이렇게 알이 굵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굵은 것만 손으로 선별해서 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택배가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장아찌 어떻게 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답변해 주려면 정말 농부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쪼개는데 막 힘들어서 쪼개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 청매실 왕특을 택배로 주문 받으시면 묵히면 안 돼요. 받은 날 바로 씻어서 힘드시면 살짝 소금에 절이면은 얘가 단단해져요. 그러면 쪼갤 때 더 잘 쪼개지거든요. 그 쪼개지는 게 힘들다 그러면 도마에다가 행주 같은 거 수건 하나 깔고 맥주병이나 뭐 밀대 같은 걸로 한번 탁 치면 쪼개지기는 해요. 근데 이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칼집을 탁 이렇게 놓아서 6쪽으로 내면 반달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6쪽이나 8쪽을 내서 이거를 설탕에 절이는데, 장아찌를 할 때는 목적이 장아찌예요. 액기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아찌를 하면은 얘를 3개월에 100일 동안 있다가 액기스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쪼개서 설탕에 절인 다음에 15일 정도면 건지를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건져내신 다음에 2차 절임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10kg를 쪼개면 씨가 2kg가 빠져요. 그러면 8kg가 되겠죠. 8kg가 되면 설탕을 8kg를 동량을 놓고 절인 다음에 15일이 지나면 건지를 건져내면은 과육은 4kg로 줄어듭니다. 그 4kg가 되면 결국은 10kg가 됐을 때 담아 놓으면 4kg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아찌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2차 절임할 때 건져서 액기스에서 건져서 소금에다가 소금을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소금을 저는 그냥 한 주먹 정도 넣는데 짜게 하고 싶으면 더 넣고 싱겁게 하고 싶으면 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소금을 넣고 2차 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아찌에서 건진 걸 소금에다가 넣고 그 액기스가 나온 거를 자박자박하게 해서 타파통에다 넣고 꽉 눌러 놓고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은 바로 드셔도 되지만 매실 장아찌도 1년 동안 숙성돼서 먹는 거하고 바로 먹는 거하고 맛이 숙성된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매실 장아찌의 맛은 새콤달콤 아삭아삭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콤달콤한 장아찌가 되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우메보시를 만드는데 우메보시는 자소잎에 절여가지고 물컹물컹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완숙돼서 익었을 때 자소잎을 넣고 절였다가 소금에 절였다 말렸다 소금에 절였다 말렸다 해서 분을 만들어서 5가지 맛을 내게 해갖고 우메보시로 해서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도시락에다가 의무적으로 넣고 마시는 걸 하지요. 그게 남고라는 품종의 장아찌를 만드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매실 액기스 담그시는 거, 매실 설탕 10kg에 매실 10kg 담그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 하시죠? 근데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향매농은 남고 매실은 알이 굵어요. 그리고 씨가 작아요. 그러면 과육이 많고 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1대1로 담을 때는 어떤 상품의 것을 1대1로 담아야 되냐면 왕, 특, 상, 시중에서 가락시장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상따마 이런 거 했을 때는 1대1로 담아도 되지만 왕다마를 담을 때는 매실이 10이면 설탕은 사실 12를 넣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비율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청매실로 담아야 맛있어요? 황매실로 담아야 맛있어요? 라고 묻는데 청매실로 담는 거는 신맛을 즐기기 위해서 구연산의 함량을 많이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청매실로 액기스를 담으시고 아 신맛이 싫어 먹기가 좋고 부드럽고 향을 나는 즐기고 싶어 그러시면 황매가 좋아요. 그 이유는 성숙이 되면 모든 과실은 성숙이 되면은 제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청매는 아직 덜 익은 거고 황매는 다 성숙이 된 거거든요. 성숙된 과실로 액기스를 담으면 훨씬 맛있고요. 액기스를 담아갖고 원래는 100일 지금 담으면 추석을 전후로 날짜도 따지지 않아도 추석을 전후로 하면 100일이에요. 지금 담으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건지면 되는데 아 나 작년에 담은 거 1년 동안 한 것도 안 건지고 있는 거 있어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원칙으로 하자면 삼투압에 의해서 매실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액기스를 담아 놓으면 100일이면 다 과육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고 나면은 더 이상 놔두면 매실이 뱉어낸 그 과육을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액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건질 때 액기스가 탁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100일 만에 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능하면 부지런하게 100일 만에 건져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청매실은 담그면 이 액기스를 건졌을 때 과육이 쪼글쪼글해서 쪼글쪼글한 장아찌를 먹을 수 있지만 황매로 담으면 과육이 퉁퉁 불어서 액이 그거는 건져갖고 잼 만들면 너무 좋아요. 잘 보셨나요? 매실 장아찌 그리고 매실청 담그는 방법 익혀두셨다가 지금이 이제 시즌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실의 효능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있었던 효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해당 증상이 있는 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약초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약초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